네, 안녕하세요. 자유서울 김대호 TV입니다. 오늘은 남성가족부 운동을 하시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성가족부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두 청년을 모셨습니다. 남성가족부는 급진적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페이스북 운동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자 좀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남성가족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회복 남성가족부 회원, 나이는 18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26살 남성가족부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남성가족부에 대해서 누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하면 회원이 되는지도 그것도 방법도 좀 네네. 광고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저희 그룹은 나이 제한 없고 배척을 하지도 않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바로 남성가족부 검색하시면은 간단한 가입 절차 후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남성가족부의 설립 계기는 우리가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없애기 위한 그런 단체로 처음 만들었으며 설립 일자는 2018년 중순기 5월쯤에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어쨌든 남성가족부 치면 되죠, 그죠? 네. 예. 네. 자, 근데 그나저나 아까 페미니즘 말씀하셨는데 페미니즘이 뭔지 하고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저는 이 페미니즘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18년 5월에 있던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철 사건과 그리고 18년 11월 이소영 폭행 사건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에 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찰 사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요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자료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먼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찰 사건은요, 여성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웜하드에 올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여성인데도 언론 조작의 문제와 피해자 2차 가해 등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남성이 더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웜하드에서 올린 댓글이나 트위터에서 올린 댓글이 실제로 캡처가 되었었는데요. 남성이 막 찍어서 올렸다, 피해자가 더 남성이라서 몰린다라는 그런 허위 선동과 허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찍어서 도찰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거는 필히 여성은 이런 일을 잘 안 하니까 남성이 했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러저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남성들의 어떤 뭐 성향이 어떻다는 등 뭐 등등등 그렇게 막 그냥 핥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앞서 말하신 회원님과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적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사건을 봐왔고요. 이 대표적으로 곰탕집 사건이 있습니다. 곰탕. 예, 곰탕집 사건이요. 이제 2017년 11월에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건데 이게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하나만으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해당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는 CCTV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에서 결정적인 그런 범행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자 여성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남성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 현상을 부르게 되어서 이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필두로 이것이 주요 증거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거 뭐 그러면은 그 남성은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그걸 뒤집는 예컨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그 여성 피해 호소인이구나. 피해 호소인의 진술을 뒤집는 뭐 그런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남성은 범죄자가 돼버린 겁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그런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거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 여성에 대한 진짜 어떤 공포가 생기겠어요. 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남성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 자체를 꺼리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음 사건으로 비교적 최근 사건인데요. 유튜버 보겸의 이제 논문 박제 사태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이 보겸이라는 분은 이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 TV BJ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 팬층을 필두로 잘 알려진 이제 스타 유튜버입니다. 네네네. 예.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된 해당 논문에서 가톨릭대 시간 강사인 윤지선 씨가 방송에서 인사말이 있습니다. 복연 플러스 하이루를 뜻하는 인사말인 보이루를 멋대로 이제 여성 혐오 용어로 규정을 하여서 논문에 그대로 등재해버린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루 이외에도 네, 평소에 이제 그런 남성 비하 용어인 이제 한남충 그리고 한국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좀 6.9cm 등의 이런 용어까지 서슴없이 이제 동반을 하여서 논문에 실었고 이 논문이 실제 논문 사이트에 정식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이는 분명히 한 유튜버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며 하지만 그럼에도 사과를 비롯한 대학 측과 논문협회 등의 후속 조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성에 대해서 비하를 했다면 네. 그야말로 그냥 거의 뭐 대난리가 나고 유죄가 거의 확실하게 될 텐데 남성을 비하하니까 그렇게는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네. 그래. 그 외에도 그 이수혁 폭행 사건이라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네. 뭡니까? 그 이수혁 폭행 사건이요. 잘 이제 있던 사람들이 네. 여성 측에서 먼저 이제 워마드 이용어 뭐 냄저라던가 뭐 한남 소출 같은 것들을 막 사용해서 남성을 도발을 해서 시비가 붙어졌습니다. 그 시비가 이제 계단까지 이어지다가 그 여성이 이제 계단 영상으로 떨어졌거든요. 관련 영상도 있었고 그 영상에서 이제 남성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남성이 계단에서 여성을 밀었다는 그런 게 제보가 돼요. 쌍방 폭행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지만 관련 영상도 있는데 그런 밀었다는 정황이 전혀 포착되지가 않아서 논란이 좀 심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젊은 이 남성 청년들은 이 여성을 사귈 때 폭발물을 다루듯이 이렇게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해야 되겠네. 까딱하면 내관 건드리면 펑 폭발을 하고 그 폭발하면 쌍방이 다치는 게 아니고 남성만 일방적으로 다치겠네요. 어렵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은어 있습니다. 총알은 여성을 피해간다. 그런 말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자유수를 표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청년의 어떤 그 애환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느냐.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뭐 이제 질문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이쪽 우리 청년들이 좀 질문을 갖다가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하는 뭐 그런 형태로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당의 창립 개설 사유가 궁금하고요. 이 당의 비전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비전이 원래는 우리 그 강령에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령은 어디 그 학교에 보면 거품처럼 말입니다. 뭐 멋진 거 써놨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국 정당의 강령이 사실은 좀 그런 존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17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제 강령을 기초를 했는데 17년에 걸쳐 가지고 그 강령들을 제가 이제 써냈죠. 근데 이제 강령이라는 건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강령을 쓸 때 국민의힘당 강령을 저희가 이제 자세히 봤어요. 그 국민의힘당이 지금 강령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 2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그 강령의 이제 구조가 양성평등 관련된 강령이에요. 그 9-1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성평등 사회의 실질적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하며 성인지 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럴듯한 좋은 말들을 쫙 서술을 해놨지만은 지금 아마 여러분은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스물스물.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강령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이 청년 우대와 여성 우대거든요. 핵심은. 그리 되면은 이거 여성 청년 우대요, 남성 청년 홀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비판들을 갖다가 이제 했죠.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책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강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을 갖다 했고, 그 비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양성 평등 어떤 정책이랄까요? 젠더 정책이라죠. 젠더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당에 지금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인식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즉 젠더 정책이 있어서 네. 국민의힘당에 있는 젠더 정책이 여성 청년만을 우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네, 있고요. 또 하나 그 9-1은 이제 양성평등 사회와 관련된 조항이고 9-2가 성폭력 없는 사회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동,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잘 아시잖아요. 예.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어떤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강령에는 사실은 여기 뭐 양성평등 조항이나 성폭력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 저희 이제 그 10대 강령이 쭉 있는데 거기에 언급돼 있지 않은데요. 언급돼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거 관심 없는 건 아닙니다.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는요. 기존의 어떤 통용되는 이 보편적인 어떤 상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존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강령에 여기 성평등 관련된 어떤 이 조항은 없죠. 네. 대신에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당의 어떤 성평등이나 성폭력 관련된 어떤 그 강령에 대한 비판들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의 어떤 기본 생각은 예컨대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경제자유화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하고 좀 비슷한데 한때는 자본이나 어떤 재벌이나 기업의 어떤 전횡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어떤 견제 장치가 너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좀 시정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경제 민주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떤 시장이나 기업을 규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 비대해지고 촘촘해져 가지고요. 기업들이 거의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가 시대 정신이다. 저희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30년 전의 인식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해요. 지금 딱 바로 그거하고 같습니다. 여성 차별 문제도 그렇거든요. 30년, 40년 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국은 너무 어떤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 사회니까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 페미니즘의 주장들을 갖다가 다 상당 부분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처럼 현실은 지금 여성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남성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지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변화하는 현실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저희는 이제 읽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페미니즘의 문제는 여성의 어떤 권리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도하게 억눌러져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호와 배려를 갖다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가면서 이제는 남성들이 아주 그냥 역차별을 받는 현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권 있잖아요. 근로자의 권리가 약하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점점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기업주나 투자자들의 어떤 권리가 과도하게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 한때는요. 교사나 공무원들이 정말 박봉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려주고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최상위 직장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되는 거? 공기업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현실은 계속 변화합니다. 권리와 권리의 관계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도 계속 변화하는데 저희는 뭐냐면 그 변화하는 현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게 리얼타임으로 인식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이 권리와 권리의 어떤 균형을 갖다 도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신세대와 남성 청년들이 과도하게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실에 상당히 부합되는 인식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타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말해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네네. 현재는 그러기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전향했지만 예전에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명 하태경 의원님이라고 하십니까? 잘 알아요. 그분께서도 이런 페미니즘이나 또는 이런 사회 청년 문제들에 관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고 개혁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당이나 아니면 후보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셨는지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는 뭐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소장 권력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정책과 담론을 갖다 생산하는 거고 현실을 갖다가 바로 보려고 종합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글과 말과 책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책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뭘 했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결국 저는 책을 들이밀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서울시에 이제 그 젠더 담당관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 젠더 담당관이 기본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억압받고 있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억압받고 있나, 이것만을 갖다가 살피는 존재였거든요. 임순영 씨였습니까? 그 젠더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그분이 박원순 성추행 났을 때 먼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저기 피해자의 어떤 호소를 유출하는 역할을 갖다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이제 서울시장이 된다면은요, 그 젠더 담당관을 갖다가요, 양성에 대해서 좀 균형적인 인식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죠. 예, 근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젠더 담당관을 갖다가 한 사람은 두 사람을 둬 가지고 한 사람은 여성의 어떤 권리 이익 담당, 다른 한 사람은 남성의 권리이익 담당 두 가지를 갖다가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둘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여성가족 담당관이 있다면 남성가족 담당관을 갖다가 같이 이제 뽑아가지고 좀 균형 잡힌 어떤 그 젠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는 할 자신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네네. 향후 정책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현재 남성들이 이제 실업률부터 해서 여러 방면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혹시 남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일단은요, 제가 2011년 말에 쓴 책, 2013년 이후에 그 큰 주요한 장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고용노동 체제는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다라는 큰 어떤 장 제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고용노동 정책이나 어떤 이 산업기업 정책이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을 아주 위축시키는 어떤 정책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훨씬 거세게 사실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확 끌어올린 거라든지 주 52시간제를 아주 거칠게 실시한 거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되게 실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친노조 정책이나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어떤 너무나 높은 과도한 권리와 이익을 하나도 손 안 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늘리겠다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정책들이 청년에게 최악의 어떤 체제를 갖다가 악화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 청년, 남성 청년 다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정책입니다. 일단은 그걸 고쳐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성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배려, 남성에 대한 어떤 과도한 홀대로 인해 가지고요, 정말로 어떤 성의 균형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여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남녀 성의 성비에 대해 균형이 맞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남성 쿼터, 여성 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범죄자를 갖다가 이렇게 잡는 예컨대 경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만약에 시험으로만 탄다 그러면, 소방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만약에 시험으로만 뽑는다 그러면은 여성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일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험 제도도 손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남녀 어떤 이 성의 어떤 균형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요. 남녀 성비의 균형이 필요한 데는 분명히 어떤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요 청년들의 소감을 갖다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적인 장소에 이렇게 처음 나오게 오랜만에 나오게 된 것도 많이 긴장이 되긴 했으나 막상 이렇게 잘 되니까 안정감이 들고 이런 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얼떨결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예, 오늘 그런 거 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다음에 또 올 수 있다면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페이스북에서 남성가족부를 치면은 회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성가족부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서울 김대호 TV 구독 눌러주시고 남성가족부 가입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성공적이었다.